공지 드린 대로 비대면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파이썬을 우리가 시작을 했죠. 파이썬을 시작을 했는데 파이썬을 왜 우리가 하는지,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 왜 하는지 뭐 이런 거를 다뤘어요. 그리고 간단한 뭐 프린트 문만 이제 실습을 해봤잖아요. 그걸 간단히 리뷰하고 변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래밍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언어가 필요하고요. 컴퓨터와 소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우리는 파이썬을 쓴다는 얘기잖아요. 파이썬을 왜 쓰느냐를 알아야 될 텐데, 프로그래밍 언어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언어이죠. 그래서 프로그램이라는 건 여러분이 다 아는 그냥 소프트웨어들, 아니면 어플들, 그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프로그래밍이라는 건 프로그램을 만드는 작업.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건 요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한 언어. 그러니까 뭐 하고 해야 돼요? 컴퓨터가 이해하는 언어가 되겠죠. 그러는 사람을 이제 프로그래머라고 하는데요.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서 이제 작업 프로그램을 만들면 이게 프로그램들이 되겠죠. 어플도 되고 소프트웨어도 되고 이런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는 되게 종류가 많은데 종류를 크게 구분 짓는다면 컴파일 언어와 스크립트 언어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컴파일이라는 건 소스 코드 이런 거를 기계어로 번역한다. 우리가 지금 번역기 돌리는 거 아니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한 번 더 중간에서 하는 게 필요하고요. 스크립트 언어, 우리 파이썬처럼 스크립트 언어는 그냥 한 줄씩 바로바로 읽어서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실행되는 것이 여기 우리가 파이썬을 요거잖아요. 요거를 이제 하는 것이고요. 컴파일러 중간에 이게 없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컴파일러 언어가 스크립트 언어보다 살짝 빨라요. 컴파일러 언어는 이제 기계어로 이제 바로 번역이 되기 때문에 속도가 스크립트 언어보다는 빠르게 배우지만 이제 조금 어렵죠. 그런 장단점이 각각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은 지금 순위로 보면 2등 정도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그래서 요분이 만들었다 그랬죠. 이제 요거 파이썬 비담뱀 이분이 만들었고요. 왜 만들었는가? 기존의 언어들이 있는데 왜 또 만들었는가? 이제 요거를 위해서 이제 초보자들도 사용하기 굉장히 편리한 거고요. 무료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누구나 강력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면서 오픈 소스이니까 이제 쓰기가 편리하죠. 근데 단점은 아까 컴파일러 언어보다 살짝 느리고요. 스크립트 언어들은. 그래서 그렇고 또 모바일에서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으로는 얘를 사용하기가 힘들고요. 그 다음 뭐 별로,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 설치도 되게 간단했죠. 파이썬에 거기 들어가서 그냥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 다운로드해서 다운로드해서 바로 설치만 하면 되기 때문에 되게 쉽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깔았잖아요. 이제 로그에서 다운로드 가서 해도 되고 여기에 그냥 다운로드를 바로 하면 다운로드가 되겠죠. 3.12.2였어요. 그거를 이제 다운을 받아서 그냥 인스톨 나우만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어렵지 않게 우리가 할 수 있고, 그러면 뭐가 설치가 되냐면 이제 IDLE 해갖고 아이들이라고 하는데, 이제 파이썬을 이제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개발 환경이 이제 마련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IDLE 실창을 열어보면 여러분이 이런 화면을 봤잖아요. 여기 요 꺽쇠 세 개는 이제 프롬프트라 그래서 바로바로 즉각의 어떤 명령어를 내리면 즉각 바로바로 이제 실행되는 것이 이제 스크립트 언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프린트문을 가지고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자, 프린트문은 이제 함수라고 하고, 그러니까 명령어를 내리는 이제 예약 이미 지정된 명령어들이죠. 이제 함수인데, 프린트 함수라는 거는 이제 소괄호 안에 있는 것들을 출력하는 거야. 출력. 우리 프린트 하는 거 알잖아요. 뭐 여기가 뭐 문자이면 여기 작은 따옴표를 꼭 붙여, 작은 따옴표나 큰 따옴표 쌍을 맞춰서 해주면 가로 있는 게 바로 이렇게 출력이 되는 형태가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이용하면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개발 환경이 마련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프린트문의 여러 가지 형태를 해봤어요. 사칙 연산도 해보고 문자를 출력하는 것도 해봤고요. 오류가 나는 형태도 이제 해봤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제 계산하는 거 굉장히 간단하게 계산이 되죠. 사칙 연산을 해봤고, 이제 여기가 오류가 나는 것 중에 대다수는 오타인데요. F가 들어가죠. 프린트는 아는데 프린트 F는 알지 못합니다. 컴퓨터가. 그래서 너는 누구냐 뭐 이런 거죠. 이제 프린트 F는 정의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걸 정의하기 위해서 이제 다음에 할 변수를 하는 건데요. 자, 이렇게 똑같이 여기다가 문자를 넣어주면 얘는 사칙 연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요 문자를 그대로 출력하는 겁니다. 그죠? 연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스크립트 모드와 아까 대화형 모드가 있는데, 우리 한 줄 한 줄 바로바로 이제 보여주는 형태가 이제 대화를 한다고 그래서 대화를 하는 것 같은 형태니까 대화형 모드라고 하고, 근데 이제 뭔가 틀렸을 때 고치거나 뭐 이렇게 수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스크립트 모드라 그래서 이제 여러 줄의 거를 한꺼번에 실행하는 이제 편집창 파일에 뉴 파일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해왔습니다. 이런 것처럼 파일에 뉴 파일을 들어가면 이제 새로운 언타이틀드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코딩을 한 다음에 얘를 저장하고 런 모듈을 돌려주면 바로 실행이 되는 수정이 가능하죠. 여러 줄을 쓸 때는 이게 훨씬 편하죠. 그래서 이제 스크립트 모드를 이제 실습을 우리가 해봤고, 파이썬을 저장을 하면 이렇게 .py라고 저장이 되는데, 요거는 파이썬 파일이구나를 알 수가 있고요. 만약에 얘가 뭐 바탕이나 어디에다가 있다 그러면 더블 클릭하면 실행되지 않아요. 아이들 셀창을 열어서 오픈을 얘를 시켜야 실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주의하시고, 왜 열리지 않습니까? 뭐 하는 학생이 있으니까요. 자, 공백 오류, 공백 여기 띄어쓰기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공백 오류, 띄어쓰기를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오타가 나면 안 돼요. 그리고 뭐 문자인지 뭐 숫자인지 헷갈리면 또 안 되고요. 그런 것들을 주의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는 변수를 보겠습니다. 변수인데요. 변수의 여러 가지,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이 이제 약간 정신줄을 좀 잡아야 돼요. 놓으시면 안 돼요. 자, 변수인데요. 변수라는 말이 변한다라는 겁니다. 변하는 숫자는 아니지만 변한다라는 걸 꼭 이제 염두에 두시고 이 변수를 어떻게 쓰는지를 이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변수라는 거는 이제 메모리 공간에 어떤 무언가를 담는 그릇, 공간,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러분 집에 밥그릇 있잖아요. 밥그릇 이름에 정해진 것도 있지만 정해지지 않고 뭐 여러 밥그릇을 그냥 뭐 아빠도 쓰고 엄마도 쓰고 뭐 누나도 쓰고 동생도 쓰고 뭐 이렇게 쓸 수 있죠. 하나를 가지고. 그래서 그때그때 담아지는 것이 밥도 있을 수 있지만 다른 것도 먹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여기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 내용물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그릇이 조금 뭐 그렇다면 우리 강의실 있죠. 강의실에 강의실에 또 학생들이 그 분반마다 그 시간마다 계속 바뀌잖아요.
강의실은 그대로 있는데, 그래서 그 공간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들, 그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변수라는 건데요. 그걸 변수를 그냥 쓰면 안 되고 요거를 선언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선언. 어떻게 선언하느냐? 이름을 먼저 정해줘요. 이건 간단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A, B 그냥 임의로 정해준 거지만 원래 이렇게 간단하게 이름을 이렇게 적는 건 별로 안 좋습니다.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변수 이름을 적어주고 거기다가 데이터를 넣게 되는데 여기에 이 등호 있잖아요. 요거는 같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대입 연산자, 할당 연산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를 여기에다가 넣는다. 지금 200이라는 숫자를 B라는 그 그릇에다가 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게 여러분이 그 A라는 그 그릇 아까 밥그릇 B라는 그릇에 100이라는 것을 넣는다. 그러면 A에 지금 100이 들어있겠죠? B 200이라는 것을 B에다가 넣는다. 이런 의미예요. 이게 꼭 같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뒤에 나오면 같다라는 의미는 여기 등호를 2개 써야 돼요. 2개를 써야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거하고 구별해 주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아까 이제 A와 B를 정했잖아요. A에는 지금 B를 200을 넣고 B에다가는 지금 200을 넣었어요. 이렇게 넣었죠. 그거를 정의를 또 이렇게 A하고 B가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C는 A하고 B를 더한 값을 여기다 넣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A에 지금 100이 들어있고 B에 200이 들어있기 때문에 C 요것을 더한 값 300이죠. 300이라는 값이 C에가 들어갔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지금 A에는 100이 들어있고 더하기 지금 문자죠.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대로. 그 다음에 B 요거끼리의 나열은 컴마로 계속 나열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 B에는 뭐가 있어요? 200이 들어있죠. 200. 그 다음에 등호 요거는 지금 문자니까 그대로 써져 있는 것이고 이렇게 그 다음에 C에는 요 두 개를 더한 값이잖아요. 그래서 300 이런 식으로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올바른 값을 이제 대입하는 규칙이 있어요. 자, num1에는 100을 넣고요. num2에는 50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num1에는 100이 들어있고 num2에는 50이 들어있죠. 그거를 result라는 값에다가 넣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더한 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result에는 150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한쪽 이제 하는 거, 왼쪽에는 이렇게 변수의 이름, 그리고 오른쪽에는 거기에 넣을 데이터를 넣어서 이제 대입 연산자로 이제 해주는 거, 요게 바로 변수를 선언한다고 하는 거예요. 선언. 자, 올바른 값을 대입을 해줘야 되는데, 올바른 값이 대입을 이제 막 형식이 안 맞거나 뭐 그런 게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num1에 아까 100이 들어 있었나요? 100이 들어 있었죠. 그 다음에 num1이 100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제 문자인 것 같지만 얘는 변수예요. 변수. 우리가 정의를 아까 선언을 해줬잖아요. 100이 들어있고 200이 더 이렇기 때문에 이 더한 값 300을 result는 300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해주면 되는 것이고, 근데 이런 식 거꾸로 쓰면 안 됩니다. 100이라는 거는 변수 이름이 될 수 없어요. 숫자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건 오류예요. 오류가 발생해요. 그래서 구문 오류. 문법이 잘못됐다는 건 구문 오류예요. 그래서 숫자로 시작하는 변수를 여기는 왼쪽은 변수 이름을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름이 될 수 없습니다. 숫자는. 그래서 오류가 나는 것이고, 자, 여기도 또 보면 이렇게 변수 하나면 되는데 여기 연산자가 있고 연산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된 것도 이제 변수 이름으로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름 만드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뒤에 가서 다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래서 이제 뺄셈 연산도 다 가능해요. 아까 다 이제 변수를 선언해주고 그것을끼리의 연산은 다 충분히 가능해죠. 여기 100이 들어있죠? 여기 50이 들어있죠?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100이 들어있고 빼기를 그대로 나오고 넘투에는 다시 50이라는 게 있고 는을 해주고 여기 등호 이제 연산자를 써주고 리절트라는 값을 해주면 그대로 이렇게 연산이 되어서 나오는 거죠. 똑같습니다. 뭐 이런 걸 그냥 숫자로 연산을 하는 게 아니라 변수 이름으로 출력을 해라라고 해주는 거죠. 나눗셈도 똑같고요. 자, 이번에는 문자열을 이제 변수에다가 대입을 해볼 건데요. 이제 스트링이 문자예요. 그래서 str 스트링 1 스트링 1에는 이제 난생 처음이라는 문자를 넣었죠. 문자는 지금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 둘 다 가능해요. 스트링 2에는 파이썬을 넣었습니다. 문자 열끼리 어떤 연산이 가능한지를 볼까요? 자, 문자열끼리 가능한 연산은 더하기만 가능해요. 나머지는 뭐 문자열끼리 연산이 원래는 안 된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건데 더하기 연산은 이제 그걸 뭐 더해 준다거나 그런 의미보다 이렇게 문자열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이어서 써줘요. 붙여서 써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각각을 여기에는 난생 처음이 있고 파이썬 이건 나누기는 쓸 수 없습니다. 나누기는 쓸 수 없고요. 쓸 수 없죠. 그래서 타입 에러 여기는 유형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덧셈 연산만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걸 이제 다음 시간 실습 시간에 와서 이제 해봅시다. 이제 변수 이름을 짓는 거를 이제 우리가 변수를가 이런 건 이제 변하는 뭐 이름이라고 숫자가 꼭 아니고요. 변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써주는 건데 이름을 어떻게 해주느냐 규칙이 있어요. 아까 A도 다 요거 가능해요. 요거 다 가능하긴 한데 이렇게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변수명은 영문과 숫자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숫자로 시작할 수는 없어요. 자, 여기 숫자가 들어갔죠? 여기 1, 2, 3, 4가 들어갔죠? 여기 4가 들어갔죠? 이렇게 숫자를 쓸 수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이게 숫자로 시작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숫자로 시작하면 얘가 이게 숫자인가? 뭔가 헷갈리기 때문에 숫자로 시작은 안 돼요. 그래서 그리고 또 변수명에 여러 가지 기호를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만 쓸 수 있어요. 언더바만 쓸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안 돼요. 자, 언더바는 앞이든 중간이든 뒤든 다 가능합니다. 그죠? 이제 연결할 때 이제 많이 쓰이는 거. 두 가지 이상의 단어들을 연결할 때 보통 언더바. 나머지 기호는 쓸 수 없어요. 언더바만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대문자, 소문자를 이제 구분하는데 보통은 대문자는 이렇게 그 클래스명이라 그래서 변수보다 클래스에 많이 쓰는 거고요. 보통은 이게 가장 좋은 형태죠. 두 가지의 그 단어잖아요. 두 단어인데 여기는 my number를 이제 붙여서 썼기 때문에 이제 조금 가동성이 좀 떨어지죠. 여기도 좀 그렇고요. 여기는 보세요. 여기 my number라 그래서 여기는 소문자로 시작해서 다음 연결한 문자를 대문자로 연결했어요. 이렇게 이제 연결하는 문자를 다른 거는 대문자로 변수명을 대문자와 소문자는 이제 다른 변수로 이렇게 쓰는 것이고 언더바 대신에 쓰려면 언더바를 연결하기도 하지만 그걸 쓸 때는 요 형태가 가장 좋습니다. 가독성이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프린트문 이런 것처럼 아까 여기 프린트는 없나요? 프린트도 쓸 수 없어요. 우리 변수로 쓸 수가 없습니다. if도 쓸 수 없어요. 조건문에서 쓰는 그 명령어이기 때문에 이건 다 이미 파이썬에서 이런 건 어떤 그 형태를 쓸 때 어떤 뭐 프로그램 코딩을 할 때 써야 되는 걸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가지고 변수로 쓸 수 없습니다. 아까 변수명에 이제 소문자, 대문자, 그 다음에 중간 언더바 다 가능한데 이런 거는 이미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쓸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좋은 우리 요것도 다 변수로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걸 보고 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용도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좋은 변수라고 할 수 없어요. 좋은 변수는 아니에요. 근데 또 이름을 의미가 파악이 되도록 하려고 뭐 이름을 뭐 엄청 길게 막 나열할 때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 여러분 혹시 들어본 적 있나 모르겠어요. 뭐 애가 너무 몇 대 독자 있잖아요. 뭐 그럴 때 장수하라 하기 위해서 좋은 장수한 사람들을 다 갖다 쓴 거죠. 그러면 얘를 부를 때 너무 길잖아요. 이런 것도 좀 좋지 않아요? 의미가 통하는 어떤 두 단어 정도. 그게 딱 적당한데요. 그래서 좋은 변수 이름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지만 너무 길면 안 되기 때문에 언더바로 일단 구분해 주는 것도 좋고 아니면 방법이에요.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요거인데 두 번째는 대문자와 소문자를 섞어서 써주면 가독성이 좋죠. 이렇게 input 데이터 다음 거를 대문자로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 아니면 num은 숫자고 input은 이제 받아들이라는 얘기인데 입력을 받으란 얘기인데 그걸 언더바로 이렇게 언더바로 연결해 주거나 자 소문자로 다 쓸 때는 이렇게 언더바로 연결해 주거나 아니면 언더바를 쓰지 않을 때는 소문자와 다음 연결된 단어의 첫 번째가 이렇게 대문자로 써주는 게 훨씬 의미 파악하기가 쉽죠. 그렇게 써주는 게 좋은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값을 입력을 그때그때 받게 하기 위해 input 함수를 쓰는데요. input 함수 이렇게 보면 input 함수를 쓰는 예제들을 보면 input은 이렇게 키보드로 입력을 받도록 도와주는 함수입니다.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입력을 받게끔 하는 건데요. 인풋을 이렇게 해주고 나는 100을 썼어요. 그러면 100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대신에 얘는 모든 것을 문자로 받아요. 문자로 인식을 해버린다는 것이 있어서 주의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인풋을 그때그때 받게끔 이렇게 해주는데 숫자 이런 형태로 해주면 숫자 요게 그대로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출력이 되면서 여기에다가 입력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그러면 num이 이렇게 저장이 된다는 거죠. 그런 형태예요. 자, num에다가 input이라는 것을 해주면 내가 100을 입력했잖아요. 100을 내가 입력을 받아서 이렇게 입력이 된다는 거죠. 자, 그때그때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그 다음에 input이라는 건 주의할 점. input은 나는 숫자를 넣어가지고 이제 100, 200 아까 넣었던 것처럼 숫자를 입력받게끔 하고 싶은데, 얘는 여기 들어가는 모든 뭐 숫자든 문자든 간에 모두 문자열로 취급해버리는 특성이 있어요. 문자열로. 그래서 100이나 200을 넣어도 얘는 숫자가 아니라 문자가 돼버려요. 문자열. 그래서 그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걸 이제 바꿔줘야 되겠죠. 나는 숫자를 넣어서 뭐 입력을 받아가지고 만약에 연산을 하거나 그렇게 하고 싶은데 얘는 input 함수는 숫자를 그대로 받지만 다 문자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바꿔주는 함수가 필요한데요. 정수 소수점 이하가 없는 함수 있잖아요. 없는 숫자들 그게 정수인데 그거를 정수로 변환하게끔 하는 함수가 인티저라고 그래서 int를 붙여요. 인티저로 바꿔주면 이렇게 정수가 되죠. 여기 지금 3.14 뭐 이런 것도 문자든 실수는 소수점 이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냥 정수든 간에 인티저 함수를 한 번 더 거쳐주면 얘가 모두 다 정수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인티저에 여기 100을 인풋은 없군요. 100이 어쨌든 100을 여기에 문자잖아요. 문자인데 인티저 처리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정수 변환하는 함수를 처리해주면 정수 100이 되고요. 지금 여기 실수인데 실수를 다시 정수 변환하는 함수 인티저를 또 처리를 해주면 다시 정수 100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세요.
자, input 함수가 그대로 숫자를 받아서 문자열로 처리해 주기 때문에 한 번 더 정수로 변환하는 과정을 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주면 요 100은 여기가 들어갔지만 여기 때는 문자였잖아요. 근데 문자를 다시 정수 변환을 했기 때문에 얘는 정수 100이 되는 거예요. 여기도 인티저로 한 번 더 처리를 해줬죠. 이런 식으로 해주면 얘가 정수 100, 정수 200이 돼요. num1에는 정수 100이 들어가고 num2에는 정수 200이 들어가죠. 그래서 리절트를 이렇게 연산을 해주면 이제 연산이 되는 거죠. 정수가 되어서. 그런 것들을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입력받아 출력하는 것이 없죠. 그 다음에는 요것이 끝나면 우리가 간단한 터틀이라는 그래픽을 그리는 게 있어요. 이제 간단한 걸 이제 우리가 요걸 해볼 건데 거북이가 진짜로 나와요. 거북이가 터틀을 해줘가지고 무슨 도형 그리기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데 그거는 변수가 끝나면 이제 한번 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강의를 다 보시고 변수에 대한 개념을 잘 이제 정리를 하셔가지고 오시기 바래요.